우선 제가 이제 비교하는 게 이제 서울과 이제 창원인데요. 뭐 서울에 계신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서울에 살다가 창원에 와서 보니까 서울하고 창원하고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주택가격 시장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마산 창원 진해가 창원시로 통합한 이후 주택시장은 서울 및 수도권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왔고요. 서울 및 수도권은 금융위기라는 악재를 통해 매각으로 인한 자본이득을 얻을 수 없었고요. 그렇게 판단한 수요자들이 전세로 이동해서 전세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매매가격은 정체되었고 하락하였지만 전세가격은 오히려 상승했었죠. 이게 이제 서울에 가는 거고, 반면 창원시의 경우에는 통합 창원시가 이제 2010년도 7월이 되면서 109만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2018년도에는 105만 정도입니다. 그래서 2010년 7월에 출범했고 주변 지역의 신도시 건설, 혁신도시 건설, 그 다음에 2010년부터 2011년에 주택 매매 가격과 주택 전세 가격이 30년 매우 높이 올라간 것을 좀 이따가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로 강력 재건축 규제 완화로부터 시작된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급격한 상승을 이제 보인 반면에 통합창원시는요 2015년 말부터 지금까지 전국에서 가장 가격 하락이 큰 곳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는 이제 김해시 개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원시 제조업하고 조선업 하락, 그리고 재개발 공급 등으로 인한 이제 추가 공급,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택의 미분양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요, 주택 시장이 상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서울시와 통합 창원시의 동태적 변화를 통해서 지역 주택 시장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러한 모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부동산 동태적 시스템이 있는데 제가 가장 많이 쓰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발표했을 때 한두 번씩 보신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4사분면 모형, 아까도 나왔었던 건데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4사분면 모형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모형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인간 테스트를 통해서 해야 되지만 4사분면 모형을 통해서 우선 구축했다는 점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요, 이 그래프가 가격 지수인데요. 반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저만 보입니까? 예. 지금 서울시는 급격한 상승을 하는데 창원시는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12년 말 13년도에는 거의 정체하거나 조금 상승하는 정도고, 그 전에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창원시 같은 경우는 급격히 상승하고, 이런 점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려다 보다가 굉장히 이제 모티브가 됐습니다. 논문 쓰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또 매매 가격 변화를 가지고 했는데 앞에 거하고 거의 일맥상통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실증 분석으로 가면요, 제가 이제 서울시와 통합창원시의 동체적 비교를 위해서 데이터로 사용하는 게 2011년 1월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변수들이 2011년도부터 된 것도 있고 2010년 7월부터 해야 되는데 거기 따라주지 않는 게 있어서 2011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87개의 시계열 자료를 구축했습니다. 보통 시계열 분석을 하려면 한 4년, 50개 정도면 시계열 분석이 가능합니다. 변수는 이제 주택건설 실적인데 준공 후 주택건설 실적입니다. 미분양, 인구수, 실업률, 아파트 전세가격, 그 다음에 금리인 회사채 수익률, 아파트 매매 가격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고요. 자료 구독 경로는 여기에 있는 것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국토기준부 통계청 이런 데에서 다 구분을 했습니다. 여기 데이터는요 수익률 데이터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를 하려면 어떤 데이터는 지수로 되어 있고 어떤 데이터는 다른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그걸 통일할 필요가 있어서 수익률 자료로 만들었다는 것. 그래서 로그 차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되는데 여기에 또 계절 조정, 계절성이 나타나는 것은 또 X12 아리마 분석 통해서 계절성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기초 통계 분석에서 정규성이 있는데 거의 몇 개의 데이터 지금 서울 실업률, 경남 실업률, 창원 인구 변화율, 경남 주택건설 실적 이런 것들을 제외한 다른 것들이 정규분포가 아닙니다. 거의 그거는 이제 여기 결과에서 볼 수 있고요. 지금 앞에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창원시를 비교하면서 지금 경남 데이터를 썼거든요. 이거는 창원시 데이터가 없습니다. 창원시 경남의 거의 모든 데이터 중에서 핵심은 창원이기 때문에 경남 실업률이라든지 경남 주택건설 실적을 대용했다는 것을 우선 먼저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법론은 이제 벡터 오차 수정 모형이라고 하는 시계열 모형을 이용했습니다. 우선 안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단위근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안정적으로 나오면 뭐 그대로 가고 뭐 불안정적으로 나오면 차분해서 결국에 안정적인 상태로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모형 구축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그랜저인가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그 변동성이 크면 데이터가 2단계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부동산 동태적 시스템하고 4사분면 모형을 이용해서 모형을 구축했고요. 그리고 그 공적분 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적분이 0으로 수렴하냐 아니면 그냥 수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가냐에 따라서 공적분 검정을 하게 됩니다. 이 공적분 검정을 통해서 공적분이 이제 존재하지 않으면 바모형을 사용하게 되고요. 공적분이 존재하면 장기 균형으로 가면서 VEC 모형을 사용하게 됩니다. 바모형은 0으로 수렴하고 VEC 모형은 날아갑니다. 쭉.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출격 반응 분석과 분선분해 분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단위군 검정을 통해서 단위군 안정적인 건 그대로 나누고 불안정적으로 나온 거는 1차 차분해서 안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형은 아까 그 4사분면 모형을 통해서 이렇게 모형을 구축했습니다. 우선 주택건설 실적이 있고요. 그 다음 미분양, 그리고 인구, 그 다음에 실업률, 아파트 전세 가격, 회사채 수익률, 아파트 매매가격 이런 식으로 그 모형에 따라서 이렇게 순서를 배열했습니다. 통합창원시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적정 시차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ARC나 SC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는데 보통 SC 기준으로 해서 가장 낮은 부분에서 이제 시차를 결정하기 때문에 1차를 둘 다 1차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적분 검정 아까 제가 표에서 그림에서 공적분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 균형을 간다고 했죠. 공적분이 없으면 바모형으로 이제 0으로 수렴을 해서 바모형을 쓰는데 지금 서울 아파트와 통합창원시는 지금 다 공적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적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 균형입니다. 보면 장기 균형이라는 게 이런 이렇게 쭉 0으로 수렴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바모형을 사용해야 돼요. 이렇게 쭉 가다가 게 장기 균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모형으로 가면 안 되고 VC 모형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어제 새벽에 정리하다가 빨간 걸로 지금 이 빨간 걸로 안 보이시죠? 근데 이 변수가 서울시에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지금 첫 번째 이제 변수가 이제 미분양 변수입니다. 이 미분양 변수고요.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자체 똑같은 매매 가격이 있는데 매매 가격은 원래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데요. 지금 가장 여기에서 가장 서울시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전세 가격. 그 다음에 미분양 변수. 충격이 가장 큽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나타납니다. 분산분해 분석을 해버리면요. 가장 전세 가격이 이제 100%를 봤을 때 12개월 후에는 전세 가격이 24%고요. 그 다음에 미분양은 15%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제 매매 가격은 53%. 이 매매 가격을 제외할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가장 서울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전세 가격이 예전에 많이 오름에 따라서 전세가율이 높아진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 80%까지 오르다가 최근에 60%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게 이제 전세 가격으로 인해서 매매 가격이 상승한 경우입니다. 그게 이제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은 시차가 존재하고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났던 거고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창원 같은 데는요, 제일 중요한 게 이 지금 왼쪽에 있는 게요, 준공 시점의 주택 건설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창원 같은 데는 주택 가격 하락하는데 지금 마이너스로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마이너스죠.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로 나왔고 가장 큰 영향을 주는데 이 지금 현재 가장 전세 가격 실점, 준공 시점에 그게 가장 주택 가격 하락시킨다고 지금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그저께 경남신문에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2017년 9월 17일 날 경남신문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창원시에서는 별로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주택 건설 실적 준공 후에 그게 가장 중요했고요. 미분양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업률 그런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전세 가격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한 거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주택건설 실적. 그러니까 주택건설 실적을 준공시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2-3년 전에 인허가가 있는데 인허가 주택건설 실적을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분산분해 분석을 보면요. 여기 재밌는 게 지금 저 왼쪽에 이 부분이 이제 준공 시점의 주택건설 실적이고요. 이게 전세 가격이고요. 지금 이게 매매 가격이거든요. 매매 가격이 별 영향이 없습니다. 여기 자기네. 결국엔 전세 가격, 주택건설 실적이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 수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급이 이렇게 많아지면 이제 계속 하락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창원시 같은 경우는 50%까지 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한 3년 만에. 그런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결국에는 물량, 주택 건설 실적이 가장 큰 문제고, 제가 이거 전에 이제 인허가 때의 주택건설 실적을 넣었더니 플러스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 상황의 건설 실적이 좋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경기가 좋다라고 이제 시그널을 이제 주는 걸로 받아들여서 결국 플러스로 나오는데 이게 2-3년 지나면 이게 마이너스로 바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택건설 준공 시점의 주택건설 실적을 조절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 논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 요약으로 보면요, 서울시 아파트 매매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서울시 아파트 전세 가격 변화입니다. 전세 가격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밑에 제가 썼고요. 그 다음에 통합 창원시 아파트 매매 가격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량 주택건설 실적, 준공시예요. 그게 1등이고, 두 번째는 아파트 전세 가격 변화. 그래서 결국엔 통합 창원시의 가격을 막기 위해서는 공급을 조절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여기 힘들게 오셔가지고 시간을 좀 많이 드렸으면 좋겠지만 이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토론 내용은 많으시겠지만 2분 정도 이렇게 축약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수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주임교수를 맡고 있는 김진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 발표하게 됐네요. 우선 오늘 참 좋은 주제 발표하신 교수님께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주 서울시와 특히 통합 창원시의 어떤 주택 시장이 과연 어떻게 움직이는가, 또 중요한 원인들이 뭔지에 대한 비교를 동태적으로 분석해서 아주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연구를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가지를 좀 제 의견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먼저 주택 시장하면 이제 매매 시장과 임대 시장이 있겠죠. 전월세 시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로 제가 볼 때는 매매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하셨기 때문에 좀 제목 자체를 좀 더 명확히 했으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지금 주장하시는 내용들이 인용을 하거나 주장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210쪽에 보니까 뭐 매매가 가격은 정체되었으나 뭐 가격은 하락하였고 또 전세 가격은 오히려 상승했다 이런 내용과 또 211쪽에 보면 뭐 통합 창원시는 통합 효과로 2011년 말 매매 가격이 상승했다 이런 주장들인데요. 물론 제가 볼 때 국민은행 아마 가격 지표라든가 뭐 아마 창원시 여러 통계 자료를 인용했을 것 같은데 그 출처를 정확하게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말고도 좀 여러 개 좀 보이더라고요. 좀 그런 인용에 대한 구체적인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212쪽에 보면 문재인 정권 들어서 재개발 사업을 뭐 많이 했다. 뭐 이렇게 그런 내용인데 아마 표현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알고 계시는 것 같고 이미 다 전 국민이 알 것 같은데 이미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작년 5월 조기 대선 출범한 이후로 6.19 부동산 대책, 또 파리 대책, 그리고 금년 1월 20일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구체적인 보도를 통해서 발표했죠. 그리고 3월 5일 재건축 안전진단. 이를 통해서 물론 작년에 이미 6.19나 파리 대책을 통해서 투기 과열지구나 투기 지역, 또 그다음에 조정상 구역을 대폭 확대하면서 전파적으로 특히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대상을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들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호소라는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을 4억 4천에서 8억 4천 정도 된다는 그런 결과 발표하면서 금년 1월부터 환수 들어갔고요. 특히 지난 3월 5일 비관광동 중심의 주민들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를 했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함으로써 현재 40년인데 제가 지난주에 국회에서 제가 발표했지만 40년 절대 재건축보다입니다. 이런 최근에 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지진이라든가 특히 화재, 밀양, 제천의 화재 사건들을 볼 때 안전의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좀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좀 잘못된 내용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계열 분석, 시계열 자료 변수 구축을 하셨는데요. 물론 이제 뭐 지금 여기 보면 주택건설 실적이나 미분양,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실업률이나 그다음에 미분양 수, 인구수, 그다음에 전세 가격 변화율, 회사채 수익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도심에서의 창원시도 그럴 겁니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특히 전월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들은 정비 사업에 따른 이주 수요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토지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정비 사업을 통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 공급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러한 전월세 가격이나 매매 시장에 영향을 매우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 오히려 정비 사업의 변화일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좀 혹시 변수로 좀 했었으면 좀 더 좀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217쪽의 VC 모형 중에서 그 충격 반응 함수 분석을 한 거 보면 좀 약간 좀 교수님께서 잘 결론 도출하셨긴 했는데요. 이 전세 가격 상승이 결국은 매매 가격 상승을 그렇게 가져왔다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모두에서 교수님께서 문제 제기하면서 오히려 그 210쪽에 나와 있지만 매매 가격이 정체에 비었거나 오히려 하락했지만 전세 가격은 오히려 상승했다. 이를테면 이렇게 전세 가격이 상승했을 때 매매 가격도 상승한다. 그 반대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전세 가격은 상승하는데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매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캐피탈 게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전월세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면밀한 분석은 또 어떻게 여기서 할지 이런 내용들을 좀 생각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찬호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아까는 언급결에 또 사회를 한번 봤고요. 토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분 교수님께서 학회 개최도 하시고 발표도 하시고 굉장히 정신없이 분주하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한 논문 잘 봤고요. 다만 제가 그냥 생각하는 것 중에 조금 이렇게 보완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나는 거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이 분석 기법이 시계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계열 분석을 하면 어떠한 변수들이 어느 정도의 시차를 갖고 영향을 끼치는구나 이런 이야기들 이제 하는 게 이제 포커스죠. 근데 또 해석은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끼친다 이런 정도만 하셔서 마치 인과관계 분석한 것처럼 이렇게 또 해석을 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좀 더 데이터가 확보가 되고 이래서 만약에 인과관계를 좀 같이 담으면 더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제목에서 보다시피 이게 이제 서울시 시장하고 우리 창원시 시장을 이제 본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분석한 거에서 이런 변수가 서울은 영향을 끼쳤고 창원은 저런 변수가 더 영향을 끼쳤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왜 그렇지? 그러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지? 이런 해석을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재훈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훈입니다. 정상철 교수님은 서울 학회에서 저는 많이 봤는데 정상철 교수님은 잘 오실지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새벽차를 타고 내려와 보니까 제일 머리가 봤는데 정상철 교수 훌륭하신 분이다. 어떻게 학회를 그렇게 자주 서울로 오시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주환 교수님 목소리가 특이해서 그냥 근데 서주환 교수님은 저를 잘 모르고 저는 조용히 앉아있다가 조용히 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저는 작년 2월에 남서울대를 작년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영광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계신 분들을 보니까 이제까지 가본 학교 중에서 실무하신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 퇴직하고 친구 회사 부동산 경매를 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그래서 친구 회사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맨날 수수료가 1억 번다고 그래서 제가 억 하고 다녔는데 1년을 지내놓고 보니까 와이프가 뭐랬냐면 하지 말고 10,000원이나 더 갖다 주라. 아니 그 앞에 꼭 단서가 붙어요. 부동산 교수였다며?
참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김기현입니다. 그래서 실무 뭐 하신 분들의 어떤 고생과 이것도 많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 토론을 한번 짧게 해보겠습니다. 이 40쪽인가 40쪽에 이 연구의 목적에 대해서는 요인이 어떤 건가, 두 번째는 영향력이 어떤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목적을 두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어떤 그 모형 분석이라든지 결론에 아주 뭐 만족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근데 1번 요인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 표시 없이 43쪽에 변수는 주택건설 실적, 미분양, 뭐 인구수 어떤 등 해가지고 등이다 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어떤 자의적으로 써놓은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물론 본인이 안 한 건지 아니면은 이 지면이 몇 페이지가 안 되기 때문에 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요인 도출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변수들이 되게 구분을 해보니까 거시 변수와 미시 변수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거시 변수는 예를 들자면 금리라든지 성장률이라든지, 그다음에 미시 분야는 수요 공급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소구분도 좋지만 대구분, 거시와 미시로 나눠서 한번 해보면은 또 다른 특색 있는 논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토론자이신 이우도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하필 마지막이라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께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읽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숙지했다 보고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부산에서 부산 그 과거에 수산대학 출신, 지금 부경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이우로 교수입니다. 부산의 주택 시장은 서울이 제1요인이 아마 전체 가격이고 창원이 준공 실적인 걸로 봐서는 부산 과연 어떻게 될지를 한번 추정을 해주시면 제가 실능 내지는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제가 이래 보이도 거기 중에서 자격증은 6개까지 있습니다. 계속 그 시험 추이를 본다고 괜히 시험 봐가지고 괜히 합격을 해가지고 오히려 그 비치용으로 되어버렸는데요.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자꾸 그래서 물어보지 말합니다. 여쭤보려 하는데도 물어봐요. 그래서 좀 답변을 좀 해야 되니까 좀 잘 가르쳐주면은 그래도 한번 추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 같으면. 제가 2년 전에도 발표하는 거 열심히 들어가 메모까지 해온 게 있습니다. 앞으로 저한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좋은 말씀들 감사드립니다. 저도 뭐 몇 가지 토론을 준비했는데 토론자 우리 교수님께서 워낙 그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발표해 주신 성주환 교수님 또 아까도 열정적으로 발표하셨는데 물론 이제 답변하실 게 많겠지만 종합적으로 묶어서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창신대 있는 거는 한 1년 2개월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거의 서울 주택 가격, 전세 가격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한 20편 정도 연구를 했는데 여기 오니까 부동산 쪽으로 굉장히 연구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비약도 심하고 그런데 우선은 아까 김진수 교수님이 얘기하신 문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바로 규제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풀어줬다가 갑자기 가격이 폭등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규제를 하고 있어서 지금 가격을 막는데 쉽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전월세에서 이주 수요가 이제 있었던 거는 예전에 이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이주하다 보니까 주변 지역이 이제 폭등한 적이 있었거든요. 전세가격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고. 제가 연구한 곳으로는 가격이 상승기에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이 플러스 영향. 이건
그런데 가격 하락기에는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하고 마이너스가 그런 연구는 이제 한 네 편의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찬옥 교수님 이제 왜 그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급히 하는 바람에 좀 이런 쪽에 보완이 필요한데 그런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재훈 교수님이 이제 요인과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해 요인은 이제 충격받는 분석으로 그건 이제 커버할 수 있고요. 영향력은 분산분해 분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 논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거시 변수하고 미시 변수는 추가를 해서 가능하면 연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경대 이우종 교수님, 저는 여기 창원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우울병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요. 우산도 연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발표가 있어서 어제 밤부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많이 깨지겠다 싶어가지고 긴장을 잔뜩 하고 왔는데 역시 우리 학교에서 하니까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내 옆에 앉은 우리 성주환 교수님이 덩치가 하도 크니까 겁이 나서 못 깨는 것 같아요. 또 세 가지는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어느 학교보다 미인들이 많이 모여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좋게 봐주는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대학에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 강남대학에서 전세까지 얻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오시더라고요. 그러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다시 공원을 또 앞에 하원까지 해주셨습니다. 부동산 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강남대학이 좋고 이쪽에서 자신당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모건대학 또 교수님들과 또 모건대에서 공부하시는 석박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먼 기회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마시고 바로 옆방이 또 식사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식사하시고 또 마산에 해가 마시겠습니다. 또 사실도 많이 드시고 우리가 여기 와서 본전 뽑고 여기 가시도록 해서 좋겠다 싶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 정도 식사하면서 다시 얘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권 문제 한번 얘기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리 여기 주차권 주차권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실 때 필요하신 분들 마치고 꼭 해주시도록 그렇게 해서